거기 살지 그럼 왜 여기로 왔어요? 부동산이 내 영상에 영향이 있었나? 내가 인터베스트 그때 샀어야지. 차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아, 내부 안에서의 생활 소음은 1도 없어요.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6억, 5억대 그런 집을 엄청 찾아요. 제 집을 갖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여기 살래? 오늘 친구 집에 놀러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친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긴장 좀 풀렸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동이죠? 여긴 구로구 신도림동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신도림동으로 뭐 어디 딴 데 있다가 편입된 거예요? 아니, 편입은 아니에요. 그럼 분류가 돼 있죠? 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어려운 말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딸이 자꾸 어려운 말 쓰고 싶다는 얘기 하잖아. 우리 2학년 딸을 두고 있는 친구인데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축하드릴 일이죠. 감사합니다. 9살, 딸이 9살이고 이제 태어날 아기가 빵살 9살 차이. 이 9살 친구가 다 키워준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뭐예요. 여기가 신도림동에서 여기 살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살았죠? 21년도부터 살게 됐어요. 2021년도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혹시 옛날에 제가 한강뷰 아파트 보여드리면서 6억대에 어떻게 한강뷰 아파트가 이 가격이냐 막 이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친구예요.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됐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거의 2배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그 집을 산 것과 지금 이 집하고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 살지 그럼 왜 여기로 왔어요? 이 집을 살 시점에는 그 집은 2배 가까이 되어 있어서 살 수가 없었죠. 들어갔을 때보다 이미 그때 그 6억도 2배 오른 거였어요? 아니요. 그때 6억이었잖아요. 6억이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안 사고 있다 보니 그게 10억, 11억 까지 11억 5천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찍었던 게 한 2019년 이쯤 아니었어? 맞아요. 그 한 1, 2년 사이 짧은 사이에 그렇게 오른 거예요. 부동산이 내 영상에 영향이 있었나? 내 영상 보고 다들 거기 와서 사신 건가? 이거 찍으면 안 됐었네. 그럼 우리 이거 찍으면은 너 이 집 샀잖아. 근데 오를 수 있는 거잖아. 또 시기라는 게 또 조건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집을 샀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사이에 이 친구는 신도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럼 이 동네를 어떻게 그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이사 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일단 신랑 직장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했었고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에 맞춰서 융통할 수 있는 자산에 맞춰서 어디가 좋을까를 보다 보니 또 고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아이 학군이었어요. 여기가 목동이 가깝죠?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봤고요. 그나마 신도림 중학교, 신도림 고등학교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도림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좀 학업에 있어서 좀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옛날 기준이긴 한데 막 성취도 평가 보고 막 이랬었을 때 지금은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나마 영등포구, 구로구 중에서 신도림동 학군이 낫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희 어디지? 금천구까지 사실 봤었거든요. 금천구는 조금 더 편안한 게 갈 수 있었어가지고 거의도 멀기도 하지만 학군도 그렇고 해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동 이름이 뭐였지? 당산동.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으로 좀 따지면 거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보네. 당산동도 당산 서중도 좋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동네에 학원이 없어서 무조건 목동이나 여의도로 학원을 이용했어야 됐고 신도림동은 그래도 학원가가 나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공부를 하겠다면 목동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노량진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대요. 어쨌든 멀리 보기는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건 아이가 중요하지 않다. 2021년 이사 올 당시에 유치원생이었는데 그치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그렇죠, 중학생 그러니까 이후에 이사 갈 생각을 안 하고서는 사실 생각을 했던 건데 살면서 느낀 거는 이사는 갈 수 있는 거다. 내 그쵸, 집은 중간에. 있어도 뭐 이 집 있고서는 다른 데로 내가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좀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사 온 가장 큰 계기는 신랑의 출퇴근, 용이한 출퇴근. 그거는 이제 뭐 당산이나 여기나 비슷했지만 오히려 당산이 더 가격이죠,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그리고 아이의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걸로. 가격이 한 7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에 맞춘 그 지역에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가격으로 당산에서 갔었으면 주택으로 갔어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빌라로. 또 제가 또 이사를 오면서 평수는 크게 넓혀가지 않더라도 화장실 2개를 고집을 했거든요. 아, 그전 집이 한 개라서 불편했어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였는데 옛날 집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집이 작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신축으로 가기에는 그 돈으로 진입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는 아예 갈 수가 없었고 주택으로 빠져야 됐고 그러다가 눈을 돌려보니 이쪽 신도림 쪽에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모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에 맞춰서 이동을 하되 이제 거기에서 남편 회사에 가까운 둘레면은 사실 크게 여의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찾아보니까 학군 비교했을 때도 여기 근처가 조금 더 낫더라. 근데 뭐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사할 때 집값이 너무 오를 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직후잖아. 딱 그쵸, 2019, 20 제일 올랐을 오를 때 이사를 결정을 하게 됐고 그때가 전세 계약이 끝나기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기였는데 또 계약을 연장을 하려고 보니 이 집에서 그 작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고 아이 학교도 생각하고 하면서 아, 이번에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전세도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럼 이사 후 2021년에 그 집은 이미 10억이 넘었던 그쵸, 금액이죠. 그쵸. 내가 인터베스트 그때 샀어야지. 떨어질 줄 알았죠. 그때 그 집을 샀어야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네. 왜냐면 5억대부터 받던 집이라 사실 살려고 했었으면 5억대 샀어야 됐던 거지. 그때 여동은행코에 돈 되는 돈TV를 보시고 혹시 그 집을 사셨던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그때 진짜 샀어야 되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서울 지역에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씁쓸하네요. 그때 연끌 핥고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 매서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 이 지역을 보면은 사실 당산에는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긴 했지만 도심 속에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도심 안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도심이에요. 더 도심이고 여기 보면은 지금 창문 밖으로 저기 보이는 게 고척돔이죠. 맞아요. 고척돔 가깝고 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돼요? 당산동보다는 확실히 문화 편의시설은 많은 것 같아요. 근처에 NC백화점도 있고 맞아. 걸어서 갈 수 도보권으로 있어. 갈 수 있는 NC백화점도 있고 한 10분 걸으면 되나? 10분 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15분 정도 걸으면 신도림역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고 네. 맞은편에 홈플러스도 있고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 뭐 NC백화점, 킨스클럽 이런 걸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한강은 없지만 걸어서 가면 안양천이 나와요. 아, 여기 있네, 안양천. 그때 살던 집이 바로 한강 근처에 있어서 한강에 나가는 게 편하긴 했는데 만약에 같은 당산동이라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아파트라면 한강 갈 때 걸어가는 것만큼 여기서 걸어가면 안양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근데 많이 안 걸어요.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구로역이 바로 앞에 있네요. 구로역 앞이에요. 그리고 좀 걸어서 올라오면 신도림역 2호선이 있고, 그렇죠? 날씨 좋을 땐 신도림역까지 걸어가요. 날씨 안 좋을 때는 안 걸어가고요. 그렇죠. 힘들어요.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이 가까이 있지만 버스도 뭐 워낙에 편할 것 같고 이 주변에 보니까 주변 여건이 다 교통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척 스카이돔도 혹시 걸어갈 수 있나요? 걸어갈 수 있어요. 신도림역만큼 걸어가면 조금 더 하나? 그래서 저번에 때랑 키움이겠지. 키움인가? 키움 맞아요. 키움이랑 롯데 경기할 때 걸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래서 편하겠다.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고 주변에 역시 서울은 이렇게 많구나.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에서 올라온 시골 소녀는 이런 걸 잘 몰라서 굉장히 사실 부럽습니다. 백화점 이용을 잘 하진 않고 그치. 근데 또 이제 우리는 어딘가 나가야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거니까 또 느낌이 다르지. 집 근처에 있어서 안 가는 걸 수도 있어. 병원은 이 주변에 좀 많아요? 애들 뭐 일반적인 내과, 소아과, 뭐 병원도 아무래도 직장들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을 위한 내과, 이비인후과 뭐 그런 것들 치과
엄청 많고요. 아이들은 전문 병원이라고 우리 아이들 병원이 너무 특정 병원 이름이 아 그런가요? 서울에 2개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성북이랑 여기랑 우아들이라고 줄여요. 그 병원이 바로 유명해요? 그 병원이? 이 지역에서? 저는 사실 이사 와서 알았어요. 그냥 아이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거죠? 아이들 전문 병원이라는 걸로 특화되어 있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게 인식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소아과도 많이 있기는 해요. 보니까 고대 구로병원도 여기 있고 저는 약간 병원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 사람이 살 때. 여기 뭐 고대병원도 있고 목동에 반대로 가면 이대목동병원 있고 여의도로 나가면 여의도 성모병원 있고 그치. 그래서 앰뷸런스 엄청 많이 다녀요. 진짜도 미용미용 앰뷸런스 엄청 많이 다녀요. 제가 지난번 서초구 편에서도 이제 그 도시소음이라고 하죠. 차량 소리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 그 선배는 도시소음 좋은데 해서 큰 웃음을 줬는데 어떻게 우리 친구는 도시소음 어때요? 차량이 이런 소리 지금도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 바로 들리잖아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사실 처음엔 이사 잘못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과연 잠 잘 수 있는가? 잠 잘 못 잤어요 처음에는? 뭔가 내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차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있었는데 오히려 백색소음이라고 아이가 잘 자기는 해요. 백색소음? 도시소음에 의해서 백색소음. 이런 차소리가 들리면 알지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 집이 몇 평대죠? 이게 30평대?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됐던 것 같은데 이 집이 지금 오피스텔로 제가 매매를 해서 들어서 살고 있는 거죠. 잘못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평수 개념이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오피스텔은 좀 더 공급 면적 더 이렇게 만약에 뭐 100평이면은 같은 아파트에 대비해서 오피스텔이 훨씬 작죠? 그렇죠. 알고 있죠. 그 정도는 다 상식으로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거의 42평인가 43평으로 잡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은 25평이에요 딱. 실평수가 25평이고 공급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42평인가 44평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복도 이런 데가 되게 넓어. 그쵸? 근데 오피스텔 생각하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긴 복도에 집들이 다 이렇게 한 채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냥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아파트처럼 한 층마다 3가구씩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쾌적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공간을 쓰고 있어요. 42평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면적은 25평. 그래서 제가 아까 30평대냐고 물어봤던 게 20평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25평이다. 79, 80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같은 25평이라 그래도 옛날 구조이기도 하고 옛날은 또 조금 또 넓게 거기는 나오니까. 또 베란다도 있었고 맞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각 방, 거실 이런 걸 다 치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옛날 집보다는 조금씩 더 커지긴 했어요. 일단 화장실이 2개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맨날 아빠랑 딸이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2개에 가장 만족스러운 이 집. 자, 이 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일단 위치 자체가 딱 어디 가기 굉장히 편안한 도심 안에 있다라는 거. 오피스텔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아이가 뛰어다니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탁에서 젓가락질만 하더라도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았죠. 젊으신 분들이셨어요. 젊으신 분들이었는데도 막 골프채로 막 치시고 막 이랬었어요. 벽을. 찌지 말고? 네, 그래서 애가 식탁 위에 딱 의자 끄는 소리에도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막 저희 막 바닥에 다 매트를 깔아도 올라오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조용한 편이에요. 다른 윗집, 옆집에 대한 차소리만 소음은 들리는데 밖에서 상대적으로 이 내부 안에서의 생활 소음은 1도 없어요.
진짜 가끔 뭐 위아래 칭 소리도 안 들리고 1도 안 들려요. 그럼 뭐 가끔 뭐 무거운 거를 떨어뜨리셨는지 쿵 소리가 나는데 그거 외에는 조용하구나.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는 거 아니야? 옆집에 아기가 있는데 복도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는 애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1도 안 들리거든요. 굉장한 장점이네요. 그게 정말 오피스텔이 약간 좀 벽을 두고 계신가? 그런 차이가 이렇게 건축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라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저희가 조금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해서 좀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에도 아래층에서 연락 한 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래층 분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산지 한 2년이 됐는데도 조용한 거 보면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아까 줄넘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네. 매트 위여서였지만 네. 집에서 매트 너무 위에서 늦은 시간에는 삼가도록 하고는 있는데 줄넘기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사실 요즘에 그쵸. 우리 신혼부부들이 6억, 5억대 그런 집을 엄청 찾아요. 그것도 서울 내에서.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주변에서 사실 쾌적하게 물론 뭐 아파트도 좋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노후된 게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은 싹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그 분리수거하는 그쪽도 되게 깔끔하고 뭔가 시설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오피스텔의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오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관리 아저씨도 친절하시고 좋은데 또 반면에 단점은 그만큼 관리비가 또 있겠죠? 돈을 조금 더 그렇죠, 써야 된다. 그렇죠. 아파트 대비해서 관리비가 조금 그럼 많이 나와요. 나오죠.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세대수에 따라서 또 그렇죠. 이렇게 n분의 1. 되는 거다 보니까 뭐 30평대 살던 친구의 관리비가 겨울에 만약에 2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저희 기준으로는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긴 또 30평이고 저희는 40평이라지만 실평수는 25평인 거고. 그치. 근데 그 관리비는 40평대 기준으로 부과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관리비는 그냥 그런가?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평당 사실 얼마.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잘 모른다. 전 따려다 말았어요. 따려고 시도한 거는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간 따겠죠 싶어. 그러면 장점은 소음 그리고 가격.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소음도 생활 소음인 거죠. 백색 소음은 단점으로 봐야 되고. 지금 방금도 또 사이렌 소리가 그랬구나. 들렸는데. 참 많이 나네요. 병원이 많다는 거. 이제는 되게 익숙해진 거죠? 그럼요. 안 들렸어요. 진짜? 안 들렸어요. 나는 귀가 없는 줄 알았네? 나는 이렇게 잘 들렸는데? 안 들렸어. 그리고 또 장점으로 말하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땐 신도림동이 많이 발전한 느낌이에요. 구로 중앙 유통단지와 구로 공구상가 1번지. 근데 이런 거는 항상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늘 있던데. 제가 한번 부동산에 저번에 이사 오면서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합의하기가 어렵구나. 네.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거다라고 못 박으셨는데도 전 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을 매매하실 때 가격이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매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집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집을 살 당시에는 그냥 제 집을 갖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네. 뭐 재산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정도였었지 오를 거라는 기대는 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른다. 재산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왜냐면은 아파트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오르는 것들이. 그럼 같이 편성해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도 적으니까 집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금액인지에 대한 것도 몰라서 애초에 집을 매매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감수하고 거의 포기하고 그냥 떨어지지만 말아라. 내가 살 집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집을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어쨌든 남편의 집 좋은 점이 가장 1등이었고 그럼 포기했던 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포기했던 게 그거예요. 자산.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을 네. 포기했다. 같은 5, 6억을 들고 여기를 사는 것과 좀 더 멀리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과 했었을 때 근데 그 멀리 있는 아파트가 과연 올랐을까? 요즘에 부동산 안 오른 곳이 없잖아요. 경기도면 충청. 그러면 어쨌든 자산 증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 근데 어쨌든 주변 지역이 다 오르면 오피스텔도 같이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래도 이 지역에 살고 싶어 나는 한 몇 프로 희망을 갖고는 있죠. 큰 기대는 아니고 그냥 희망 정도 올랐으면 한다. 근데 진짜 우리가 자산 증식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막 한 해당 1억, 2억씩 이렇게 오르는 거랑 우리가 열심히 막 뭐 투자하고 맞아요. 뭐 무시 엔장로에서 일해서 뭐 몇천만 원 더 버는 근데 거랑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집을 사는 것도 좋았지만 집을 삼으로써 내 인생, 내 그동안의 삶이 집에 다 투자가 돼서 뭐라 그러죠? 피폐해지고 피폐해지 그게 싫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집을 적당한 대출과 내 자산을 합해서 내가 운용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렇죠. 되는 게 좋고 애 학원도 보내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대출 한 달에 막 이자 200~300만 원씩 내가면서 하는 게 그럴 만한 또 외벌이니까 자신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나마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대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의도치 않게 제 친구가 둘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이자의 감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소득 돼요? 기준이 완화가 돼야지만 가능한. 그게 한 2억으로 뭐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 거죠. 네,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는 언제 예정이죠? 9월 출산이라서. 근데 근데 딱 맞네. 신세가 특례 대출 3분기 소득 기준 완화 될 거라고 좀 기대하는데. 네. 완화 한다. 계획이다. 아니라 계획이다. 그렇죠. 3분기면은 이제 우리 깜짝이가 태어나는 딱 그 시즌인 거예요. 네, 맞아요. 깜짝 놀라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인 가끔 건데. 부부는 복덩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 되면 이자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자 그쵸. 자, 그 오늘 지금 신도림동 와서 우리 여기 살래를 한번 찍어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기 살았는데 앞으로도 여기 사는 거는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고 해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또 계획치 않게 둘이 되면서 네.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네. 다른 지역으로? 좀 더 넓은 평수로 다른 지역으로 가자니 큰아이에 좀 그런 게 걸려서 전세로 사실 좀 넓은 평수로 가볼까. 사실 전세도 여기가 30평대로 가려면 6억, 7억 하거든요. 그래서 더 땡겨야 되겠네. 그래서 근데 당장은 그래서 안 되고 아이가 그래도 둘째가 크는 시기가 있어서 한 5년 뒤 정도로 생각하고 중학교 때 갈 때쯤에 큰애가 중학교 갈 때쯤 중학교 근처로 가볼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그냥 딱 여의도권 목동 그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살기 딱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월세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전세, 근데 여기 세대가 오피스텔은 42세대인가 밖에 안 돼요. 옆에 주성복합이랑 여기 오피스텔이랑? 오피스텔만 42세대고 주성복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세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매매든 전세든. 근데 일단 전세는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여기가 3억 8천? 4억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비슷한 게 오피스텔은 가격에 대한 이제 자산 증가가 잘 안 되니까 잠깐 한 2~3년 사는 용도로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친구는 이 집을 샀다. 가격은 정체다. 그러나 정체죠. 내려가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가 생기면 조금 더 큰 데로 가고 싶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신도림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침대 보이시죠? 저 지금 무료 나눔을 하려고 당근에 올려놨대요. 근데도 이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여기 아이침대 이제 우리 여아가 사용했던 침대인데요. 필요하신 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저 되게 깨끗해요. 잘 쓸 수 있어요. 튼튼합니다. 무료 나눔해 드립니다. 안녕.